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노후 금빛지혜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전통 절기인 복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혹시 복날이 언제인지, 왜 가족들과 함께 모여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죠?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화면 우측 아래를 보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들을 누르시는 건 완전 무료입니다. 100% 공짜예요. 그런데 이 작은 클릭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은 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 같은 버튼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전국 최고의 장어덮밥 맛집과 삼계탕 맛집 정보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복날의 의미와 유래? 그럼 먼저 복날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복날은 한자로 불, 즉 엎드릴 복에 날 이를 써서 복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더위가 너무 심해서 모든 생물들이 땅에 엎드려 있을 정도로 뜨겁다는 뜻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지혜로우셨던 게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를 미리 알아보고 이때를 대비하자고 만든 절기가 바로 복날이에요.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말이죠. 복날의 역사를 보면 중국 한나라 때부터 시작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복날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정말 오래된 전통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를 복날이라고 정했을까요? 음력으로 계산해서 하지여름의 가장 긴 날 이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일견율 각각 초복, 중복, 말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경일이라는 게 좀 어려우시죠? 쉽게 설명하면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던 육식간지 중에서 경이 들어가는 날을 말해요. 10일마다 돌아오는 날이니까 복날 사이의 간격이 보통 10일 정도 되는 거죠. 2025년 복날 날짜 정확히 알아보기. 자, 그럼 2025년 복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아볼까요? 2025년 복날 날짜를 미리 손에 꼽아보시고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초복 2025년 7월 20일 일요일, 중복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말복 2025년 8월 9일 토요일, 초복은 7월 20일 일요일이에요. 이날이 복날의 시작이죠. 중복은 7월 30일 금요일인데 이게 보통 가장 더운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중복이 진짜 복날의 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복은 8월 9일 토요일이에요. 이때쯤 되면 조금씩 더위가 꺾이기 시작하죠.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아직 더위가 남아있거든요. 재미있는 건 올해는 초복과 중복 말복 사이가 10일씩이에요. 이 날짜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시기에 건강관리를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가족과 함께하는 복날의 의미.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왜 복날에는 가족들이 모두 모여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건강 챙기기입니다. 복날 같은 무더위에는 혼자서 식사를 대충 때우거나 입맛을 잃기 쉬워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가족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제대로 된 보양식을 챙겨 먹게 되거든요. 두 번째는 정서적 안정감이에요. 더위에 지치고 힘들 때 가족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든든해지죠. 옛날 우리 조상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가족끼리 뭉쳐서 이겨냈잖아요. 세 번째는 전통 계승입니다. 복날에 가족이 모이는 전통을 지키면서 우리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해주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 복날의 의미를 알려주고 함께 보양식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안전 확인이에요. 무더위에는 특히 어르신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가족이 모이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약을 챙겨드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추억 만들기입니다. 1년에 3번뿐인 복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연인과 직장 동료와의 복날 모임. 복날은 가족뿐만 아니라 연인이나 직장 동료들과도 함께하면 좋아요. 연인과 함께하는 복날은 정말 특별해요. 서로를 챙기고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더위 조심해라는 말보다 직접 보양식을 함께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는 게 훨씬 실질적이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복날 데이트는 정말 의미가 깊어요. 단순히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위해 영양가 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거니까요. 이런 배려심 있는 데이트가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직장 동료들과의 복날 회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여름철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더위로 인해 다들 지치기 쉬운데 이때 함께 보양식을 먹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직장에서 복날 회식을 할 때는 보통 삼계탕이나 장어구이 전문점에 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히 관리자나 팀장님들이 복날에 팀원들과 함께 보양식을 먹자고 제안하는 건 부하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생각하는 리더십의 표현이기도 해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복날 영양 관리.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복날에 특별히 영양을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요. 첫 번째로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더위를 잘 견뎠는데 나이가 들면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더위에 더 취약해지죠. 두 번째는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 저장이 되는데 어르신들은 금방 배출되어 버려요. 그래서 탈수 위험이 높아지죠. 세 번째는 식욕 감퇴예요. 더위에 지치면 젊은 사람들도 입맛이 없어지는데 어르신들은 더욱 심해져요. 그런데 이때 제대로 먹지 않으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더위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의 경우 더위로 인해 혈압이나 당뇨 등이 악화될 수 있어요. 특히 심장병이나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그래서 복날에는 어르신들이 특별히 영양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서 체력을 보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날 최고의 보양식, 장어의 놀라운 효능? 자, 이제 복날 보양식의 킹왕짱, 장어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어가 왜 복날 보양식의 최고봉인지 아세요? 먼저 영양 성분을 보면 정말 놀라워요. 장어 100g에는 단백질이 18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소고기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장어의 진짜 자랑거리는 따로 있어요. 바로 비타민 A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장어 100g에는 비타민 A가 1500g이나 들어있어요. 이는 하루 필요량의 150%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특히 좋아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노안이나 야맹증 예방에 도움이 되죠. 또한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요. 또 장어에는 비타민 B1B가 풍부해요. 이 비타민들은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더위에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죠. 그리고 장어의 DHA와 EPA, 이건 정말 금값이에요. 내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특히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장어의 또 다른 장점은 소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살코기라서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게다가 칼슘과 인도 풍부해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죠. 장어덮밥 vs 장어구이, 어떤 게 더 좋을까? 장어를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장어덮밥과 장어구이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장어덮밥의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장어덮밥은 한 그릇으로 완전한 식사가 돼요. 밥과 장어가 함께 있으니까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죠. 특히 어르신들이 식사를 간편하게 하시기에 좋아요. 장어덮밥의 양념은 보통 달콤한 간장 베이스인데 이게 식욕을 돋우는 효과가 있어요. 더위로 입맛이 없을 때 이런 달콤한 양념이 식욕을 자극하죠. 반면 장어구이는 어떨까요? 장어 본연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구이는 양념이 단순해서 장어의 고유한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장어구이는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계신 어르신들에게는 소금구이가 더 건강한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장어덮밥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한 그릇으로 든든한 식사가 되고 밥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좋거든요. 특히 복날 같은 무더위에는 간편하게 한 그릇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어덮밥이 더 실용적이에요.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장어덮밥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구이도 술안주로는 으뜸이죠. 전국 장어덮밥 맛집 TOPO.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전국 장어덮밥 구이 맛집을 소개해드릴게요. 1위 전주 안산구 한옥마을 장어집. 전주 한옥마을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장어덮밥이에요.
전통 한정식과 함께 나오는 장어덮밥은 정말 품격이 다르답니다. 2위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구구장어 88,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에 있는 구구장어 88입니다. 99세까지 장어 드시고 팔팔하게라는데 이곳은 정말 숨은 맛집이에요. 장어덮밥과 구이로 96년부터 29년째 요식업을 운영을 하고 계신 곳인데 장어의 쫀득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일본식 양념의 깊은 맛이 일품이에요. 특히 어르신들이 드시기에 간이 딱 맞게 조절되어 있어서 정말 추천해요. 3위 서울 종로구 장어명가 본점. 서울에서 장어덮밥 하면 빠질 수 없는 곳이에요. 40년 전통의 노포로 장어를 직접 손질해서 신선함이 뛰어나요. 밥 위에 올라가는 장어의 두께가 정말 두툼해서 만족도가 높아요. 4위 부산 해운대구 바다장어. 부산의 신선한 바다장어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특히 여름철 복날 시즌에는 예약 필수. 장어덮밥과 함께 나오는 미역국이 정말 시원해서 복날 더위를 날려줘요. 5위 대구 중구 전통장어구이. 대구 시내 한복판에 있는 50년 전통의 장어 전문점이에요. 장어덮밥의 양념이 약간 매콤한 것이 특징이고 밑반찬도 푸짐하게 나와요. 삼계탕 맛집 티오피오. 물론 삼계탕도 복날 보양식의 대표 주자죠. 전국 삼계탕 맛집도 소개해드릴게요. 1위 서울 종로구 토속촌 삼계탕. 삼계탕 하면 빠질 수 없는 그 유명한 곳이에요. 인삼, 대추, 마늘 등이 푸짐하게 들어간 진짜 보양식이에요. 국물이 정말 진하고 담백해요. 2위 부산 동래구 동래알매파전. 부산의 대표 맛집으로 삼계탕도 정말 유명해요. 특히 닭이 아주 부드럽고 국물이 깔끔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세요. 3위 대전 유성구 계룡산 삼계탕. 계룡산 자락에서 나는 약초를 우린 특별한 삼계탕이에요. 일반 삼계탕보다 약간 쓴맛이 있지만 그만큼 약효가 뛰어나다고 해요. 4위 광주 동구 무등산 삼계탕. 무등산 자락의 맑은 물로 우린 삼계탕이에요. 특히 찹쌀과 인삼이 많이 들어가서 포만감이 좋아요. 5위 제주시 한라산 삼계탕. 제주도 특산물이 들어간 독특한 삼계탕이에요. 제주 흑돼지와 함께 우린 국물이 정말 진하고 맛있어요. 장어덮밥, 장어구이, vs 삼계탕, 진짜 승부. 자, 이제 복날 보양식의 진짜 대결을 해볼 시간이에요. 장어덮밥, 구이 vs 삼계탕. 먼저 영양면에서 비교해볼게요. 장어덮밥, 구이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특히 비타민 A가 풍부해요. 또한 DHA, EPA 같은 좋은 지방산이 많이 들어있어서 두뇌 건강과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삼계탕은 어떨까요? 삼계탕은 닭고기의 단백질과 인삼, 대추 등의 약재가 어우러져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특히 국물이 많아서 수분 보충에 좋아요. 그런데 소화면에서는 어떨까요? 장어덮밥과 구이는 부드러운 장어 살이 소화가 잘 되고 밥과 함께 먹으니까 포만감도 좋아요. 삼계탕은 뜨거운 국물이 있어서 더위에 지친 몸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어요. 편의성 면에서는 어떨까요? 장어덮밥은 한 그릇으로 끝. 간단하고 깔끔해요. 삼계탕은 닭을 발라 먹어야 하고 국물도 다 마셔야 하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가격 면에서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장어덮밥이 삼계탕보다 조금 비싸요. 하지만 그만큼 프리미엄 식재료인 장어가 들어가니까 값어치는 충분해요. 그리고 맛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이건 정말 개인차가 있지만 장어덮밥의 달콤한 양념과 고소한 맛이 대부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요.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장어덮밥이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영양, 맛, 편의성 모든 면에서 장어덮밥이 복날 보양식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복날 보양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팁. 복날 보양식을 더 맛있게 즐기는 특별한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팁 1. 식사 전 미리 물을 마시지 마세요. 보양식을 드시기 30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위가 물로 가득 차면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고 소화에도 좋지 않아요. 팁 2.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장어든 삼계탕이든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충분히 씹어서 소화를 도와주세요. 팁 3.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보양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30분 정도는 앉아서 쉬세요. 바로 누우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팁 4. 찬 음료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드세요. 더위 때문에 찬 음료를 찾게 되지만 보양식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육수나 따뜻한 차가 더 좋아요. 팁 5.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를 나누세요. 음식은 혼자 먹는 것보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 더 맛있어요.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면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져요. 팁 6. 적당한 양을 드세요. 보양식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적당히 드시고 필요하면 하루 걸러서 또 드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네요.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요점 정리하면 2025년 복날 날짜 초복 7월 20일, 중복 7월 30일, 말복 8월 9일. 이 복날의 의미 2000년 전부터 내려온 우리나라 전통절기, 삼가족 모임의 중요성 건강 챙기기, 정서적 안정, 전통 계승, 60세 이상 어르신들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시기, 5장어덮밥 복날 보양식의 킹왕짱, 영양, 맛, 편의성 모든 면에서 최고, 6전국 맛집 정보 장어덮밥 5곳, 삼계탕 5곳, 특히 장어덮밥 장어구이가 삼계탕보다 영양면에서나 편의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복날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셨고, 가족의 소중함도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복날 보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이해하셨을 거고요. 복날은 단순히 보양식을 먹는 날이 아니라 가족들이 서로를 생각하고 챙기는 마음을 표현하는 소중한 날이에요. 특히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복날이 그런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전국 맛집들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맛있는 장어덮밥 장어구이 삼계탕을 드시면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부탁 말씀. 혹시 아직까지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 계시나요? 지금 화면 우측 아래를 보시면 빨간색 구독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정말 부탁드려요. 그 작은 버튼 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복날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장어구이 덮밥, 삼계탕 드시면서 올 여름도 건강하게 이겨내시길 바래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